안녕하세요. 정보보안개론. 오늘은 시스템 보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보게 되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시스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왜 전에 여러분들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 하면 통상적으로 인풋이 있고 그다음에 아웃풋이 있고 가운데서는 인풋된 데이터를 처리를 하죠. 그 처리해서 걔를 아웃풋으로 내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올바른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지속적으로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갱신되어지는 것. 이렇게 되는 거 뭐라고? 방금? 네, 피드백이라고 얘기하죠. 피드백 되어지는 이런 형태의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말로 할 때는 뭐 체계 이런 말 쓰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 여러 가지 이런 형태로 쓰는 말들이 있죠. 뭐 교과에 보면 뭐 운영 체제가 대표적으로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교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이제 시스템의 본래 이게 일반적인 의미를 방금 말씀드린 건데 이제 보안 공격이 대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단위를 시스템이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나타내는 건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 앞에 영상 보시면 돼요. 지키고자 하는 나의 자산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뭐해요? 보호막을 치게 되죠. 그걸 지금 여기서는 성벽으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협 여기 공격자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위협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고자 하는 이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 이것을 시스템이라고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여기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IT 자원의 핵심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뭐가 될 거냐면 우리 통상 서버라고 부르는 애들이죠. 그죠? 이 서버라고 부를 때는 지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버라고 하는 반대편에 있는 건 뭐죠? 그래 맞아요. 클라이언트죠. 이건 다분히 기능적인 얘기죠.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느냐. 그래서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누군가가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서버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기능을 요청을 하는 자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클라이언트는 뭐 고객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IT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서버 역할을 하는 다시 얘기해서 주로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들을 특히나 이제 서버다 이렇게 부르고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세팅되어지는 그런 하드웨어들 다시 얘기해서 기능적인 얘기인데 그 기능을 주로 수행하다 보니까 그 물리적인 장비들을 서버급 기계, 서버급 장비 이런 차원에서 그냥 서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기능적인 얘기인데 이걸 꼭 고정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클라이언트였던 경우가 그러니까 요청을 해서 서버로부터 서비스를 받던 친구가 다시 서버가 되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그런 식으로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서버 역할을 하는 쪽에 뭐가 많아요? 네, 보안 쪽으로 보면 공격이 많죠. 주는 쪽에서 뭘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는 쪽에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개념적인 얘기로 자산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걸 에셋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에셋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가능성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서버 운영체제가 존재하게 되는 거고요. 이러한 서버 운영체제를 외부로부터 어떤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리들이 필요하죠. 교수님 지난 강의에 중요하게 얘기했던 얘기 오늘 아마 이 내용들에서도 나올 건데요. 보안은 완벽하게 구축되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관리되어져야 한다. 이런 개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얘기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왜 맞아요. 보안 통제 이런 단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보안 통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들 전공자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인들에게 보안 통제가 뭐게요? 정보 보안 통제는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보안 통제하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이에요. 그치? 근데 교수님이 얘기해 줬던 얘기로 정리를 해 주시면 그게 바로 전공자로서 전공 용어를 익혀가는 것이고 전문가로서 가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기 위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따라서 여기 나오는 얘기들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관리자가 붙어 있죠. 계정을 관리하고 서비스를 관리하고 패치 관리하고 로그 관리한다. 이제 들어본 얘기도 있고 처음 듣는 얘기들도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우리 교재에서 시스템 보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 2로 나눠 놨는데요. 지금 우리 어떤 얘기를 지금 앞에서 했냐면 서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서버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전에도 얘기했나요? 한 것 같기도 한데 참 여러분들은 편해졌어요. 교수님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이렇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익히는 접하는 그런 이제 운영 체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OS들이 있는데 실제 선배들이 밖에서 근무하고 일하면서 만진다는 그런 기계는 우리가 못 만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금도 요즘에도 이런 고민들 하는 학생들 많이 있죠. 학교에서 지금 배우는 기술이 또는 배우는 것들이 밖에 나가면 정말 얼마나 필요한 거야. 또 그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 경험을 얘기 한번 해보면 밖에 나가서는 지금 학교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들 말고 다른 운영체제를 쓴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지금처럼 뭐 정보가 많고 그다음에 많은 IT 자원들이 정말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때요? 아주 제한적이었다고요. 그래서요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백스를 공부해야 돼. 백스가 뭐 그렇게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아주 막강한 게 아니었는데 지금 백스를 쓰는 것들이 많아 이러는 거야. 백스가 뭐야? 어,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서버 운영 체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서점에 가서 백스 운영 체제라는 책을 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백스 운영 체제를 어떻게 구현해서 써볼 수가 없어. 그런 기기를 살 수가 없잖아. 개인이 뭐 수천만 원 아니겠지. 뭐 수억도 하겠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더 비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뭐 내가 사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뒤적거리면서 살펴보다 말았어. 그러니까 결국 취업해서 어떤 회사에 가게 되면 그 회사가 백스라는 운영 체제를 쓰면 백스를 익히는데 또 연수를 받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여러분에게는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대표적인 서버 OS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나눠 보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진영, 우리 교재에서 윈도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윈도우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 틀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뭐 워낙에 됐으니까. 근데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전에 윈도우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윈도우라는 개념을 처음 개발한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확산을 시켜서
누구나 쓰게끔 된 거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퍼스널 컴퓨터에서 이 윈도우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확산시킨 건 사실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보다는 교수는 그냥 어떤 진영? 마이크로소프트 진영.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논 마이크로 시스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하고, 아니면 우리 교재에서는 비 윈도우 계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자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유닉스 그 다음에 리눅스를 묶어서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닉스 리눅스 진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서는 이제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들 가늠하시라고 여기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발전을 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한 어떤 이걸 뭐라 그래야지? 상품명 이런 개념도 되게 다르거든요. 의미가 되게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얘기는 지금 하기엔 좀 그렇고요. 이걸 교수님 시스템 공부를 할 때 이럴 기회가 있으면 얘기해 주면 참 좋은데, 어찌됐건 지금은요, 사람들이 그냥 마구제비로 부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윈도우 서버 이렇게 부르는데 또 그렇게 안부 서버 윈도우 MS 서버 마음대로 이렇게 막 섞어서 불러요. 근데 그중 하나만 얘기하면 이러는 거예요. 한때는요, 윈도우 예를 들어서 2000 서버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 여기 기술된 것처럼 어떻게 됐나요? 윈도우 서버인데 하고 딱 먼저 얘기를 해주죠. 서버인데 그 다음에 2008, 2012, 2016, 2019 이런 버전들이 있다라고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좀 변화가 있다. 옛날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 정도 변화가 있다. 여기 중심 수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버전별로요. 보시면 2008이 있는데 그 뒤에 R2라고 붙어서 이렇게 나타난 경우들이 있어요. 2012 버전에도 R2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두 개 OS가 상표명이 같잖아요. 2008로 같이 쓰긴 하는데 실제로 두 개는 되게 달라요. R2 할 때 R은 뭔지 아시겠죠? 릴리즈의 약자입니다. 근데 상당히 사뭇 다른, 그러니까 단순하게 2008이 그대로 같다라기보다는 상당히 다른 성격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라이센스를 구매할 때도 보면 2008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2008 R2가 나왔다 그래서 업그레이드 된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 라이센스를 쓸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완전히 다른 걸로 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스템을 관리해 보면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그 서버 시장의 그 어떤 핵심을 그 주축을 이렇게 잡았다 그래야 될까요? 아까 교수님 말했던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핵심을 잡은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유닉스 같은 유닉스인데 유닉스 시간을 공부를 하시고요. 유닉스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유닉스는 유닉스대로 한번 유닉스의 역사를 한번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은 실제 필드에서 통하는 얘기들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걸 한번 챙겨 두실 필요가 있어요. IBM에서 사용하는 유닉스는 AIX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AIX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어떻게 컴파일 해야 되는 거냐면 IBM 유닉스에서 이렇게 컴파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HP UX에서 그러면 쓸 때는 이렇게 써요. HP/UX라고 씁니다. 그러면 눈치는 대충 채겠죠? HP의 유닉스 시스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라클이라고 써졌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역사를 좀 알고 계셔야 되죠. 원래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죠. 근데 요거를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데이터베이스 회사였죠. 데이터베이스 회사라고 데이터베이스만 하는 건 아닌데 다양하게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가지고 있던 회사가 이제 하드웨어까지 가지고 있고, 수전 마이크로 시스템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이제 흡수를 해서 지금 오라클이 됐죠. 그래서 이름을 좀 안 어울리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의 운용 체제 코어가 선 OS거든요. 이선 OS에 패키징 되어져 있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솔라리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좀 안 어울리게 본래는 선 솔라리스 좀 뭔가 발음 비슷하죠. 선 솔라리스. 근데 좀 오라클 솔라리스 그러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요 세 개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 시스템들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진로를 닦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접할 수도 있고 안 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필드에 가면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얘기든요. 필드 안 가더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영어야. 이것도 모르면 쟤 뭐지?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 알아두시고요. 자, 리눅스는 유닉스하고 같이 얘기하지만 재밌는 거는 뭐 틀은 같지만 어때요? 리누즈 토발즈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알고 있어야 되지. 리누즈 토발즈라는 사람이 대학생 때 그때가 1991년이에요. 91년에 리눅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 오픈 소스를 공개해서 같이 누구나 자신 있는 사람 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놓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정한 개발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해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굉장히 그 좋은 형태 또는 개선되는 어떤 형태의 또는 우리는 그 리눅스의 핵심을 이용해서 A보다 더 나은 B를 만들었다. 또 우리는 B보다 나은 C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뿌려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은 리눅스 배포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는데요. 근데 지금은 많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페도라, 그 다음에 뭐 우분투, 최근에 정치권에서 우분투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시죠? 몰라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뭐 센토OS, 그 다음에 뭐 데미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센토OS 없음 뭐 이렇게 제조사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핵심에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있죠. 리눅스의 상용화, 그러니까 다시 해서 리눅스는 오픈 소스니까 돈 받고는 못 팔아요. 근데 그 리눅스를 사용할 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개념으로 이제 그 리눅스는 이제 어떤 사업거리를 갖고 가는데요. 그중에 이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상용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게 바로 레드햇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레드햇이 페도라, 센트OS,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소개 안 되지만 이제 상용 제품 레드햇까지 이제 연결되어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지금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에 이제 좀 친숙해지셔야 될 필요가 있죠. 약간씩 차이들이 있죠. 데미안 계열이냐 뭐 워드 계열이냐 이런 것들 차이도 있고 리눅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좀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서버 진영들에 대한 어떤 이해 이 정도는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요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IT 전공자, IT 전문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여기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지식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그냥 끌어내서는 안 되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어떤 역사나 이런 역사,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생겨졌는지, 뭐 차이점 뭔지,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도 이제 뭐 하나 더 해서 얘기하면 되게 도드라지지는 않습니다만 뭐가 있죠? 네, 맥OS도 서버가 있어요. 맥OS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제 맥 진영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제 대형 서버 시장으로 가보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리눅스가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 리눅스 중에서도 레드햇이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슈퍼컴퓨터 시장에서 거의 거의 99%를 지금 점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뭐 다른 게 나올지 모르겠어. 안 나올 것 같아. 이런 상황을 흘러가 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윈도우도 어느 정도 서버 진영의 시장에서는 자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유닉스가 대형 서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리눅스가 많이 차지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리눅스가 나와서 생각해 보세요. 91년에 리눅스가 나왔으니까 91년 이후에 교수님 기억으로요. 교수님이 돈을 주고 5와 4분의 1인치 디스크라고 아세요? 교수님 너무 옛날 얘기하나? 5와 4분의 1인치 그 디스크 장수는 조금 헷갈리는데요. 한 30장 정도 되나? 이거를 디스켓 값을 주면 그때 당시에는 네트워크가 안 좋은 시절이었으니까요. 디스켓 값을 통장에 입금을 해주면 그 디스켓을 보내줬다고요. 그렇게 해서 리눅스를 그걸 SLSP 포판이라고 그랬는데 SLSP 포판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 받아서 사용을 처음 시작을 했던 게 교수님 기억으로 94년입니다. 그러니까 91년에 리눅스가 발표가 되고 94년에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빨리 이걸 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전에도 뭐에 관심이 많이 있었냐면 다른 윈도우 MS 윈도우 말고 다른 윈도우에 대한 다른 윈도우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선배들은 백스를 써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백스는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유닉스 기계는 있긴 한데 학교에서 터미널실에 들어가서 유닉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접근하는 게 되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유닉스를 구하러 다녔어. 교수님 그 유닉스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뭐 제닉스 뭐 산타클로스 유닉스, 산타클로스 유닉스가 제일 유명한 게 이제 PC용 유닉스로 제일 유명하거든요. 산타클로스 유닉스 이런 것도 다 구해서 지금도 그 디스켓들을 갖고 있어요. 그 디스켓이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는 모르는데 뭐 교수님이 구해서 가지고 있는 PC용 유닉스만 해도 상당히 됐습니다. 그 뒤로 CD가 나오면서 CD의 유닉스들을 이제 디스켓 여러 장들을 담아서 이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또 한참 뒤에요. 94년보다 한참 뒤에. 그 뒤에 이제 또 뭘 했었냐면 거의 뭐 한 50장 될걸요. 3.5인치 디스켓 아시죠? 3.5인치 디스켓 칼라에다가 마찬가지 요거는 장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 30장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한 50장 됐나? 그래서 이 디스켓 넣었다 뺐다만 해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시스템 한번 설치하려면. 날을 샜죠. 보통. 이 리눅스 한번 깔아보려고. 이때는 이제 슬랙웨어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슬랙웨어. 옛날 뭐 이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옛날 기억이 아마 뭐 옛날 추억이 떠오르실 거예요. 날새서 몇 번씩 다시 해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CD나 DVD로 CD로 넘어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닉스도 배포가 되죠. 그때 당시에 뭐 BSD 유닉스 뭐 이런 것들이 맞죠? 맞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배포가 되곤 합니다. 요 서버 쪽도 한번 여러분들 지금 한번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 정리를 해보면 이제 길게 얘기했는데 시스템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어떤 시스템들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 옛날보다는 좀 공부하기도 편해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책에서는 시스템 보안을 얘기를 하면서 먼저 시스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이번 주에는 먼저 어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맞춰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뭐 다음 영상에서 얘기를 하겠는데 먼저 얘기를 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보안에 대한 얘기면서 당연히 보안이 운영체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스템 관리자가 알아야 되는 것들 또 시스템 관리자 입장으로서 또는 보안 관리자 입장으로서 어느 부분에 가서 윈도우를 핸들링해야 어떤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지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